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이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한아세안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오성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아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 아세안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각국은 정치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 사회 협력을 3대 축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안보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동북아와 동남아의 안보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조성하기 위해 안보 관련 문제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아세안 정상들은 지난 6월 열린 한 아세안 안보대화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기본적 자유의 분야로 관련 대화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정상들은 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정상들은 또한 조속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 의무와 약속을 북한이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세안 정상들은 우리 정부의 신뢰외교 3대 원칙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구체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박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해 현재 1,350억 불의 교역 규모를 2020년까지 2,000억 불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문화 분야의 공동 발전을 위해 인적 문화 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군 입대와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상 복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11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 김광진 의원에게 제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대 거부자 대체 복무를 반대하는 국민은 전체 설문 대상자 2,000명 가운데 58.3%를 차지해 국민 10명 중 약 6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체 복무를 찬성하는 이들은 38.7%로 3년 전 같은 조사보다 4.8% 줄었습니다. 대체 복무 반대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며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63.5%, 현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17.7%,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란 의견이 9.4%, 남북 대치 상황을 고려해 시기상조란 의견이 7%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체 복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복무 형태를 합숙 복무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64.6%로 집에서 출퇴근하는 형태란 답변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한 현역병 복무 기간에 1.5배 이상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7%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대체복무제도 이슈를 안다고 대답한 이들은 54%로 3년 전 65.8%보다 11.8%포인트나 줄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병무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형태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육군 이사단이 지역보훈단체 회원들을 초청해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군 장병들은 공병대대와 의무대, 전차중대 등을 개방하고 선배 전우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손잡버린 군장병들의 박수와 함께 역전의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6.25 참전 유공자회와 상위 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등 양구 지역 10개 보훈단체 회원들로
150여 명이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안내 병사의 소개로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부대 생활관. 1인용 침대와 군장병 휴게실 등 180도 달라진 모습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곳 저곳을 둘러본 노병들은 달라진 환경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공병대대가 자랑하는 최신식 훈련 장비를 견학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정수 장비와 자동 지뢰 살포기, 다목적 굴착기 등 최첨단 장비들. 달라진 우리 군의 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노병들은 후배 장병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도 잊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뒤로 나가지만 우리는 군인은 앞으로 들어가는 게 군인이잖아. 그러니까는 참고 이걸 견뎌야 됩니다. 하여튼 현재 그래서 그만큼 예우를 해주는데 군인 후배들은 좀 열심히 그걸 생각해서 잘 군대생활 잘하고 하여튼 국방을 위해서 많은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의무대에서는 평균 80세인 노병들을 위한 무료 건강상담과 의료 지원 서비스가 실시됐습니다. 내과와 외과, 치과, 한방과 등 군의관과 의무병들의 정성어린 치료, 세미 논정의 훈훈한 시간이었습니다. 연말에 양구지역 보훈단체 어르신을 모시고 사단에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는데 우리 의무대 전 장병이 그 행사에 일조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육군 2사단에서 마련한 양구지역 보훈단체 회원 초청 행사. 부대는 지역에 거주하는 선배 전우들을 잊지 않고 고마움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장군 이래 육군이 처음 도입한 우수전투병의 최종 합격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병무청은 12일 치열한 경쟁을 뚫고 546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처음 모집에 들어간 우수전투병은 뜨거운 관심 속에 500명 모집에 무려 3,902명이 지원해 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병무청은 이들 중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753명을 선발했고 다시 징병검사 신체 등위와 고교 출결 상황, 가산점 등을 반영해 최종 546명을 뽑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선발된 우수전투병은 내년 1월 6일 입영해 훈련 수료 후 최전방 GP와 GOP, 해 강한 부대에 배치돼 복무하게 됩니다. 우수전투병에게는 복무 여건 등을 감안해 경계근무 1개월당 3일의 보상휴가와 명예휘장 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육군은 매달 500에서 1,200여 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병무청은 2월 입영자 772명에 대한 모집 신청을 지난 4일 마감하고 현재 선발 중에 있습니다. 미 육군 기갑대대가 경기도 평택에 순환 배치됩니다. 미 8군 사령부는 12일 미 육군성이 하와이주 스코필드 베럭스에 주둔 중인 미 제6기갑연대 2대대를 내년 1월 한국의 캠프 험프리스로 순환 배치한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6기갑연대는 한미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며 주한미군과 미 8군을 지원하는 작전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제6기갑연대 2대대는 알래스카주 포트 웨인라이트로 돌아가게 될 제17기갑연대 6대대를 대체하게 됩니다. 제17기갑연대 6대대는 앞서 9개월간의 순환 배치 기간 중 미 2사단 제2전투항공여단의 예하부대로서 항공정찰과 한미양국의 경계 지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러한 순환 배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양국 대통령 간의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아태 지역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국가안전보장 전략에 부응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말했습니다. 군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군 최고의 요리왕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장병과 일반인이 함께 참가해 요리 실력을 겨뤘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장병들의 식탁에 올라갈 메뉴로 어떤 요리가 선정됐을까요? 박예진 기자가 요리대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024 정군 요리대회 우리가 접수한다. 충경! 요리! 전투상! 화이팅! 장병들의 맛! 영양! 건강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에이스텐! 화이팅! 돼지고기와 닭고기, 오징어, 그리고 싱싱한 채소들. 장병과 일반 참가자들의 분주한 손놀림으로 어떤 요리들이 탄생할까? 국방홍보원은 군 급식의 질을 높여 장병들의 건강하고 맛있는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찾아라
군대 최고의 요리왕 대회를 열었습니다. 장병들의 급식 메뉴 향상을 위해서 오늘같이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민간에 선진 어떤 급식 메뉴 기법을 군에 도입을 해서 장병들의 급식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엔 육해공군 해병대 11개 팀과 일반인 참가자 5개 팀이 참가해 튀기고 볶는 열전을 펼쳤습니다. 전역한 지 많이 되지 않아서 병사들의 마음을 최대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대회엔 국방부와 각군 급식 관계자, 어머니 모니터 요원, 요리 연구가들이 심사를 맡아 재료부터 위생 상태는 물론 맛과 영양, 독창성, 그리고 부대 급식에 적합한지에 대해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주방에서 어떤 요리를 선보일까 궁금해서 나왔는데 굉장히 새로운 요리도 많고 기상천외한 요리도 많고 아주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조리를 잘하고 있는데요. 기대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양념도 간장, 고추장, 된장 이 정도 선에서 항상 요리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뭐 새로운 양념들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양식과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퓨전화시킨 소스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에 좀 더 폭이 넓어진 것 같아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콤한 돼지고기를 품은 튀김, 상큼한 유자에 빠진 동파육 등 신세대 장병들의 눈과 입맛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요리들과 식사의 마무리를 장식해줄 디저트가 완성됐습니다. 과연 심사위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요리는 뭘까? 이번 군대 최고의 요리왕은 해병 2사단의 돼지고기를 품은 밀쌈튀김.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은 국방부 장관 상장과 함께 상금 200만 원이 주어졌고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팀에게도 각각 상장과 상금 150만 원, 1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지금 고생하시는 군 장병 여러분, 저희 요리 신경 많이 썼으니까 먹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남은 군 생활 의미 있게 보내길 바랍니다. 이번 요리왕 선발대회는 장병들의 입맛에 맞는 급식 메뉴를 개발하고 국민에겐 군 급식에 대한 관심과 사랑, 격려를 보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해군 1함대 무기지원대대가 다양한 대민지원과 봉사활동으로 강원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해군 1함대 무기지원대대는 지난 12일 동해시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귀감이 돼 이번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부대는 지난 2011년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달 2차례씩 지체 부자여자 목욕봉사와 장애우, 치매노인 등에 대한 의료봉사 도우미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동해시 소년가장을 위한 공동모금활동, 동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교류를 통한 봉사활동 등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육군 39사단이 사단 회의실에서 제32차 낙동강 지역 군관 환경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김성진 39사단장과 백운석 낙동강 유역 환경청장을 비롯해 경남 지역 육해공군 환경실무자와 경남 부산 지역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군에서 환경이라는 분야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분명한 밑거름이 되었고 반면에 지역 자연환경 보전, 재해복구 지원 등에 군이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 환경 발전에 이바지한 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들은 회의를 통해 지역 환경 보전과 군 환경 보전 대책 마련을 위한 안건을 협조했습니다. 특히 화학 테러 대응에 대한 기관별 협조와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합동 대응 실시 협조를 비롯한 9개 안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환경협의회는 지난 1998년 국방부와 환경부 간 환경협의회를 발족한 후 매년 39사단과 낙동강 유역 환경청 주관으로 개최되며 최근까지 논의된 250여 개의 안건 중 90% 이상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병무청이 병무행정을 홍보하고 블로그와 커뮤니티를 관리할 제7기 청춘예찬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대학생 20명, 애인을 군에 보낸 곰신 기자 10명, 자녀가 군에 입대했거나 예정인 어머니 기자 10명을 선발합니다.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 후 인터넷 메일로 2015년 1월 16일까지 보내면 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2015년 1월 26일 발표합니다.
해군 창설의 주역인 고 한갑수 제독의 흉상 제막식이 12일 진해기지 내 정비창 본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갑수 제독은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 창설에 참여했으며 기관병과 출신으로 제7대 정비창장을 역임하는 등 해군 함정 정비기술 개발과 시설 정비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6.25 전쟁 중에 진화모 기관장으로 활약한 공로 등으로 충무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육군과 카이스트가 협약을 맺고 2015년 카이스트 주니어 글로벌 사이언스 리더 캠프를 개최합니다. 군인 가족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차는 2015년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2차는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캠프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2015년 1월 4일까지 캠프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육군이 2015년도 4기 여군 부사관을 모집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만 18세에서 27세 여자로 보병과 기갑 등 모두 19개 병과를 선발합니다. 1차와 2차 전형을 거쳐 2015년 4월 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며 2015년 1월 2일까지 인터넷 육군 모집 사이트에서 지원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앞서 육군 2사단의 보훈단체 초청 행사 함께 보셨는데요. 연말 연시를 맞아 그동안 잊고 지냈던 주변의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